이번 강좌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넷 개념과 브라우저 사용법, 인터넷 서비스, 용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주소부터 살펴볼 텐데요. 인터넷 주소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도메인,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도메인 주소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IP,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IP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주소는 우리가 4버전과 6버전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4버전, 즉 32비트 주소 체계가 고갈됨에 따라서 IP 6버전이 나왔는데요. 128비트의 주소 체계로 이제 표준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IPv 6버전의 특징은 16비트씩 8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각각의 부분은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이 IP 주소 4버전의 주소가 고갈됨에 따라서 그 주소의 대역폭을 확장하거나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고 보안을 강화해서 주소 체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소 형태를 보시게 되면 8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존에는 4부분이죠.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8비트씩 4자리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유센터에 가면 우리가 로컬 영역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TCP/IP 버전 4버전 형태를 보게 되면요. 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주소 형태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보시면 이 자리가 4자리로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8비트씩 점으로 구분이 돼서 총 32비트로 사용했던 IP 주소 체계가 자, 6버전 한번 볼게요. 6버전은요. 128비트 전체 각각 16비트씩 8자리로 구분을 하면서 그 구분은 콜론으로 한다. 자, 그래서 그 사용 용도를 확장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 체계는 32비트와 128비트의 4버전, 6버전으로 나뉘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도 표시하는 표현 방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알파벳은 A부터 F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시고, 자, 그래서 IP는 기계가 알아듣는 인터넷 주소라면 사람이 알아듣는 주소는 도메인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 주소인 IP를 이해하기 쉽게 문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이 문자는 고유하고 문자와 문자 사이는 점으로 구분한다. 자, 이런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자, DNS는 이런 문자 주소를 IP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DNS가 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되는데요. 그래서 IP 주소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 KRNIC라는 협회에서 또 전세계 ICANN이라는 협회에서 이 도메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URL이라는 것은 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해서 여러분이 현재 열어놓은 페이지,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 체계를 말하게 되는, 현재 위치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 주소 체계는 프로토콜 콜론 슬래시 슬래시. 자, 이 프로토콜은 이제 보통 HTT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기계가 서로 컴퓨터가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본 프로토콜이 이제 HTTP가 되는데요. 콜론 슬래시 슬래시 하고 주소, 문자 주소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있는 디렉터리, 폴더, 그 다음에 그 문서의 파일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UR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인 경우에 이제 HTTP는 80으로 FTP, 파일을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은 21, 텔넷, 원격 접속하는 프로토콜은 23,
그 다음에 뉴스 그룹 119, 고퍼 등의 이런 포트 번호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포트 번호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를 프로토콜명을 직접 쓰셔도 되고요. 자, 인터넷을 열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이 위에 있는 이 주소줄이 바로 도메인 네임이 되는데 이 주소 앞에 HTTP가 바로 프로토콜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 자,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이 뒤에 보여지는 이 전체 이 주소가 URL이 되는데요. 이 슬래시로 구분되는 것이 이제 디렉터리 명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문서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지 눌렀을 때 이 페이지가 위치한 실제 위치를 우리는 URL이라고 하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눌렀을 때 현재 페이지가 보이는 이 위치가 지금 URL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프로그램을 브라우저라고 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통해서 주소를 입력해서 보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문자, 도메인 네임을 쓰지만 IP 주소를 안다면 IP 주소를 쓰셔도 바로 페이지를 열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자, TCP/I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공유센터에서 우리가 TCP/IP 프로토콜을 설정을 하잖아요.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종류의 컴퓨터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표준 프로토콜, 규칙, 규약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TCP와 IP의 역할이 달라서 그것을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CP라는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패킷,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IP 프로토콜은 그것이 올바로 전송되도록 해주는 역할. 그래서 전송되지 않으면 다시 재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프로토콜, HTTP, UDP 등등의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1급 수준에서 공부를 하시려면요. 자, 요런 내용들의 각각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든가 샘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요런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돼서 구분을 좀 해 놓으시기 바라는데요. TCP/IP 접속된 컴퓨터나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고 에러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ICMP라는 프로토콜이다. 자, SNM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된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다. 조금 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지만 네트워크 상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각의 그 역할을 좀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 두 가지 프로토콜이 좀 자주 나오니까 얘를 정확히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머지와 섞였을 때 구분할 수 있도록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모든 자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마우스로 누르면 다른 페이지가 나올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HTTP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텍스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규칙 프로토콜을 HT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HTTP는요,
인터넷상에서 페이지를 볼 때 모든 페이지 그 규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주소를 쓰실 때는 생략을 해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 주요한 것들을 눈여겨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예전에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DSL, VDSL, 케이블 모뎀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했는데요. 자, 전화선을 이용하는 점은 같은데 이런 통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VDSL은요, 속도는 좀 빨라졌지만 ADSL보다는 그 전송 길이가 짧아졌다는 점. 이용자 수가 많으면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좀 구분해 놓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시스템.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 단위, 속도 단위를 BPS라고 하는데요.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전송되는 비트수, 즉 이 비트수가 많을수록 빨리 인터넷의 내용을 빨리 열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신회사에 가입을 해서 뭐 SK든 뭐 KT에 가입을 하실 때 어떤 상품을 이용할까, 전송 속도를 빨리 해서 나는 인터넷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BPS를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죠. 이게 빠르면 그만큼 사용료를 좀 많이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드라는 것은 이제 초당 일어나는 신호의 변환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BPS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호가 빨리 많이 변환할수록 속도는 빠른 거죠. 그래서 BPS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나 초당 일어나는 신호 변환 속도, 이런 단위들을 좀 익혀 두시고요. 캐릭터 퍼 세컨드, 1초에 전송되는 문자 수들이 이제 통신 속도와 관련된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은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최근에 윈도우 10 버전에서는 익스플로러라고 하지 않고 엣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웹서버와 HTTP 프로토콜을 통신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를 불러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파이어폭스, 크롬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최근에 익스플로러가 없어지고 윈도우 10에서는 엣지라는 프로그램으로 변경돼서 사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구글의 크롬 많이 사용하지요. 자, 넷스케이프나 파이어폭스, 이런 이름들 어떤 프로그램들 이름이냐? 브라우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서 익스플로러가 되고요. 이 익스플로러의 버전은 지금 11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1 버전 이후에 이제 윈도우 10이 나오면서 엣지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요거는 지금 인터넷은 인터넷인데 브라우저인데 크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크롬, 이런 구글 처음 초기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브라우저에 보시면 이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옵션, 선택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일반 탭, 보안 탭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 내용은요, 좀 빨간 표시를 한 이유가, 자, 브라우저에서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인터넷 옵션 화면을 열어놓고요.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각각의 탭을 눌러서 구분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요. 특히 1급의 경우는 우리가 자주 쓰지 않은 항목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항목을 하나씩 눌러서 보시는데 도구 메뉴의 인터넷 옵션에서 일반 탭에서 하는 작업은 홈페이지,
인터넷을 열었을 때 시작되는 페이지. 자, 그 다음에 탭 사용하시는 방법, 탭을 또 새로운 탭을 열지 아니면 새 창으로 열지 뭐 이런 등의 내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 탭이 열리는 방법, 팝업 창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검색 기록이라고 해서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임시로 열어지는 파일, 보관되는 파일들, 열어본 페이지 목록, 쿠키, 암호, 양식 등을이 기록돼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는 컴퓨터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이런 검색 기록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삭제를 하고 종료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브라우저의 색과 언어, 글꼴 등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특히 이제 이 검색 기록 중에 쿠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시스템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이 작업한 모든 내용들, 방문 정보 등이 기록되는 내용이 텍스트 파일로 보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제 사용자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용 장소에서는 반드시 삭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탭을 눌렀을 때 설정할 수 있는 보안 수준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 내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추가를 해야 되고, 거부할 수 있는 제한된 사이트의 내용을 추가하게 되면 그 페이지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보안 탭이 있고, 개인정보 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팝업 차단 사용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자, 이것도 개인정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내용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가족보호 설정. 자, 인터넷 콘텐츠를 그러니까 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인터넷을 보았을 때 어떤 보호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는데요. 자녀 보호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급 과정에서는요,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둔다든가 하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별도로 자녀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녀 보호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인터넷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 고급 등의 이런 탭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요, 다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각각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지금 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 탭에서 작업할 수 있는 내용, 보안 탭에서 작업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자, 팝업 차단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 그다음 내용 탭에서, 연결 탭에서, 프로그램, 고급 탭에서 등의 인터넷 옵션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한 번씩 정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창을 열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인터넷 정보 검색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을 할 때 검색 엔진에서 주제별, 디렉토리죠. 폴더별로 찾아 들어가는지, 키워드, 검색어를 직접 써서 검색을 할지, 아니면 다른 검색 엔진에 가서 검색을 할지, 이제 구글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다른 검색 엔진에 있는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불러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정보 검색하시는 방법 하게 되는데, 자, 검색할 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뉴스에 들어가서
또 정치에 가서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별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안에다가 검색어로 뉴스라고 검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검색어로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찾는 사이트나 페이지가 있다면 그것을 즐겨찾기 하게 되는데요. 이 즐겨찾기는 다시 페이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메뉴를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위치는요. 유저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즐겨찾기라는 폴더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 보면은요. 보통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별 모양의 즐겨찾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즐겨찾기는 메뉴에서 또는 즐겨찾기 모음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즐겨찾기 내용이 실제 저장되는 공간은 바로 이 공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위치, 개념과 위치를 좀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서비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인터넷 서비스 대표적으로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 모든 인터넷상에서 문자 정보, 동영상 정보, 그림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월드와이드 웹이죠. 자, 이메일 서비스, 텔넷. 자, 텔넷은 원격 접속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서버에 접속해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텔넷이라고 하고요.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 자, 유즈넷은 그 뉴스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 어떤 특정 주제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시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유즈넷이 되겠고요. IRC는 채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 IRC. 자, 아키, 고포, 웨이즈까지 인터넷 서비스의 각각의 특징들을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키의 경우에는요. 익명의 FTP 서버에 있는 파일을 검색하는 서비스예요. 파일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FTP 서버에 가서 자료를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 자, 고포의 경우는요. 메뉴 방식으로 각종 정보를 손쉽게 검색해주는. 그러니까 아키는 다른 FTP 서버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거고요. 고포는 메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검색 서비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웨이즈 서비스의 경우는요. 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그런 방법. 후이즈처럼요. 원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어를 입력해서 자료를 찾는 그런 서비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 안에 있는 서비스들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텔넷 원격 접속, FTP, 파일 송수신, 유즈넷 게시판, IRC 채팅, 아키 다른 FTP 검색, 고포 메뉴 방식으로 검색, 웨이즈 키워드로 검색. 자, 이런 단어와 연결해서 이 서비스를 이해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자, 특히 이제 전자우편 이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 문제도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팝 서버, SMTP 서버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웹메일을 사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음 또는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서 그 메일만 보셨는데요. 다음을 사용하는 사용자 하더라도 네이버에 도착한 편지를 다음으로 가져와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서비스가 바로 팝3